나이가 62살이다 하면 그동안 걸어온 길에 자취가 남아있을 겁니다. 언제는 뭘 했고 어떤 걸 성취했고 또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긴데 그래도 잘 버티고 이겨내서 그 자리까지 왔겠지. 우리 부산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부산 MBC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62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의미 있는 순간들,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모여서 오늘에 이른 게 아닌가 싶은데 부산 MBC 창사 기념을 맞이해서 지난 발자취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진로 교수 그리고 이영구 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구 아나운서님은 저희 선배님, 대선배님 중에 한 분이고 작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어김없이 함께해 주셨는데 네, 작년에는 14일 날 했죠? 예. 네, 오늘 이제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와가지고 혹시 오늘 아니냐고 이 말씀. 부산 MBC 계실 때 어떤 프로그램 하셨습니까? 그 7, 80년대 당시에는요. 예. 로컬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 FM 같은 데는 네. 한 70%, 라디오도 한 35%, 네, 40% 하고. 그래서 인력은 부족하고 프로그램은 많고 해가지고 뭐 제가 시원찮지만은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라디오는 그 푸른 신호등, 교통 프로죠. 있었죠. 10년 이상 예. 했으니까요. 원창호 PD 생각나고. 그다음에 FM은 그 푸른 파도의 언제까지나 최기륜 PD. 그다음에 MBC 대행진 최대철 PD. 그다음에 TV는 출발 5,6도의 새아침. 5,6도의 새아침. 네, 부산 문화. 네. 이런 프로를. 요거 저 광안리 앞에 해장국집 가면 그 걸려 있거든요. 5,6도의 새아침. 그게 그때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요. 4월 15일 오늘 창사 기념일 1959년에 이제 부산 MBC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이진로 교수님께도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부산 MBC의 그 설립의 의미, 태동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부산 MBC가 1959년 4월 15일 개국을 했는데요. 네. 이 시기에 그 시대적 어떤 요구, 또 당시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방송사가 이제 이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부산은 지리적으로 그 우리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해서 일본하고 조금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의 그 방송 전파가 이 국경을 넘어서 부산까지도 흘러옵니다. 특히 일본에서 당시 민간 상업 라디오 방송이 그 전파를 타고 특히 이제 민간 상업 라디오는 조금 더 재미있고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결국 부산의 민간 상업 라디오 방송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부산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기반이 조금 강했었는데요. 1950년대 그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의 산업 시설이 무너진 반면 부산은 그 시설이 그대로 있었고 또 부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장이라든지 또 항만 수산업 이런 부분들이 부산의 어떤 그 경제 측면에서 방송을 좀 뒷받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문화 측면인데요. 부산 중심의 지역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어떤 필요성 거기에 대한 관심. 그래서 부산 출신의 기업인들이 또 이 부산의 문화 방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산 MBC 라디오의 어떤 개국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방송국을 개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가 김상용 씨, 김상용 선생이 사업가였어요. 거기에 또 방송 전문 기술자 정환옥 씨가 있었어요. 두 분이 이게 의기투합한 겁니다. 소장님 여기 방송국 하나 만듭시다. 그랬겠어? 그럼 어쩌면 되는데 내가 기술 도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초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방송이라는 말을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 교수님 지금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 최초의 문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문화방송. 서울이 이제 서울 문화방송. 뭐 원주, 목포 뭐 딱 이렇게 되거든요. 부산 MBC가 최초의 문화방송. 그러니까 문화방송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를 부산에서 만든 거. 그렇습니다. 부산 MBC가. 우리 문화를 지키자. 이겁니다. 근데 진짜 지금 들어도 그 문화방송이라는 그 타이틀은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예. 유행이 지나도 늘 한결같이 우리말이지만 참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산 MBC 개국의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짧게 빨리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대적 요구, 사회적 환경이 부산 MBC를 요구했지만 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설립자분들이 신청을 했지만은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개국을 좀 밀어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엔 허가를 받아냈고요. 그렇지만 또 방송 장비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송 장비가 없어서 이걸 또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설립에 참여했던 분들은 불철주야 정말 작업을 해가지고 시설과 장비를 다 이렇게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또 방송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에 정말 그 소수의 경험 있는 경력직 그런 간부들을 모시고 또 많은 신입 사원들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민의 관심은 컸지만 아직 기업들이 이 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주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이 개국한 부산 MBC의 설립이 한국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이자 정말 한국의 문화,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을 또 발전시키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 한류로 불리는 우리의 우수한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산 MBC의 개국은 첫 출발의 토대를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늘 느껴요. 이영구 아나운서도 이런 얘기 늘 들으면서 계속 회사 생활 하셨잖아요. 그럼요. 뭐 아주 강조하면서 했고 자긍심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뭐 특근이라든지 뭐 밤낮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부산 MBC맨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부산 MBC가 일단은 민간 상업 방송으로서 제일 처음 시작이었고 이후에 이제 서울 MBC를 만든 주체들도 다 부산 MBC 출신들이었고 참 여러 가지 아까 또 교수님께서 한류의 시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부산 MBC가 또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산 MBC는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기도 했지. 그렇습니다. 네네. 작년에도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막 크게 얘기해서 자유당과 민주당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당 예를 들어서 자유당 정권의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면은 그건 하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부산 MBC가 이걸 저항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산의 그 의거 있지 않습니까? 김주열 군의 사건 뭐 이런 사건에도 그 부산 MBC가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대범한 군중을 향해서 총소리, 감탄하는 총소리, 그다음에 김주열 군의 그 어머니의 그 울부짖음, 아들이던 이런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울려 퍼지니까 뭐 부산 시민들, 마산 시민들이 그냥 흥분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것이 4.19의 어떤 단초가 됐지 않느냐. 이게 사실 세계적인 특종으로 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59년 4월 15일에 개국했는데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1960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꼬마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이 정말 뭐 그냥 언론인의 사명감 하나로 그냥 마산을 쫓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산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지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막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다 취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영 교수님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그 부산 MBC가 그 출범한 것이 1959년이었는데 1960년 4.19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미디어가 새로 등장하면은 사회 변화하고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라디오 방송이고 또 그 이전에는 신문 잡지를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신문 잡지가 생기는 그 인쇄술의 발명은 그 당시 중세 사회를 르네상스 사회로 또 변화시키면서
결국 근대 산업 자본주의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당시 신문과 잡지의 인쇄술의 전파에 따른 그 지식의 확산 이것이 영향을 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1959년에 라디오는 우리 사회에서 이 그 4.19의 어떤 그 출발 이전에 그런 그 선거에 부정부패하는 모습들도 중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또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심지어는 시위대의 어떤 그 장면들 녹음할 때 경찰의 그 총성 소리가 또 녹음에 들어갔어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민들은 그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고 현장에 참여하고 또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MBC의 경찰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수사기관들에서 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중계를 하지 말라고. 거기서 딱 정문에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이죠. 이 교수님 말씀 이제 연결되는데 그 당시에 그 중앙동 그 3층 건물이었거든요. 1층에 이제 보도부가 있고 2층에 공개홀이 있고 3층에 주조정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녹음을 한 걸 가지고 경찰들이 붙으니까 그 숨겨가지고 말이죠. 그 위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그 뭐 얘기를 들으니까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그 뭡니까 아주 007 작전 비슷하게 그걸 갖고 위에 올라서 걸고 밑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방송에 나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4.19 혁명 전날인 4월 18일 그렇죠. 당시 서울의 고려대생들이 시위를 했고 또 그걸 보도했는데 바로 이제 부산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보도를 중단하도록 강요했고 9시에 또 그 서울에서 있었던 정치 깡패들의 그 무자비한 습격 사건 이거를 이제 보도하자 중부경찰서장이 방송을 진행하던 PD에게 권총을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PD가 이걸 항의했는데 그 육성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면서 시민의 분노가 커진 것이죠. 결국 부산 MBC는 4.19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하야 성명 발표 순간까지도 혁명 상황을 중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산에서 시위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녹음 테이프를 이제 부산으로 운반하는데 차량이 펑크가 났어요. 당시 정비소에 갔더니 많은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 MBC 로고를 보면서 부산 MBC는 우리 시민 편이다. 이러면서 먼저 타이어 펑크를 수리해서 빨리 하라. 이렇게 도움을 받게 돼가지고 당시 부산 MBC의 어떤 그 보도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정말 그 뜨거운 어떤 그 관심과 성원 발전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방송국이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지 시민의 편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면 된다 하는 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구 아나운서님은 1974년도에 부산 MBC 입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지. 그때 분위기가 이제 중앙동 지금 40계단 있잖아요. 그 바로 옆이거든. 지금은 이제 건물 없었는데 그 3층 건물이었고 지금도 뭐 생생합니다. 그다음에 위에 옥상에 이제 성우실하고 전속 가수실 뭐 해가지고 이제 가거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전속 가수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한 17년 정도 그러니까 그 맞은편 세관 옆에 있는 그 건물로 이사를 우리가 거기서 하고 또 시청 옆에 국제 빌딩으로 또 이사하고 몇 번에 밀라동까지 4번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여하튼 회사에 있어서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만큼 바빴어요.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방송이 뭐 KBS가 있습니다만은 KBS보다는 우리가 뭐 거의 월등하게 우리 정치율이 말이죠 교수님. 80%, 그때 당시 지금도 80% 이상 됐어요. 거의 그냥 방송 들으면 MBC였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저희들도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뛰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아찔했던 에피소드 뭐 이런 거 많죠. 많죠. 시간이 많이 안 와서 한두 가지만. 시간이 없는데요 보니까. 근데 참 많은데 특히 그 아나운서로서는 말이죠.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원고를 가지고 다 읽고 나서 아나운서 부스 들어가기 전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 뭐 정식 딱 되면 김동현 아나운서 알잖아요. 부 하는데 아나운서가 없는 거야. 왠지 찾는 거야. 그냥 뛰는 거예요. 헐떡거립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저도 한편 그러는데 그런 그
두려움, 무서움.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죠. 매 정각이 되면 네. 약간 사람이 그게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10년 동안요. 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상 정보 나갈 시간인데 약간 이런 게 역시 우리 선배님도 있었군요. 그런 거라든지 뭐 아나운서 남녀 아나운서가 아베크 프로를 진행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 표현 안 해도 되죠. 네네. 근데 웃음이 나온 거야. 얼마나 웃음 나오겠어요. 네. 혹시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 여자 아나운서의 소리였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그걸 입 다물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야, 부사님. 야, 그 그 정말 당시에 그 최석한 저 편성국장이 올라와 가지고 네. 야 너들 이거야 이거야 하는데 그때 약간 좀 머물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FM의 70년대 후반에 그 FM 고갈산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직접 방송을 밥 끓여 먹고 하면서 밥 끓여 먹으면서 저 도우미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네. 물통을 20리터 물통 들고 가서 네. 거기서 교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밥에 먹고 방송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참 많이 납니다. 한 시간을 내리 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하려면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뭐 자갈치 아줌의 방송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짚어주시지요. 예, 자갈치 아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전에도 소개가 됐기 네.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아무래도 그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부산 지역의 언어적 적색성 그리고 진솔한 내용의 문제 제기 이것이 시민의 공감을 산 프로그램이 바로 자갈치 아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치자에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면서 전곡을 찌르는 내용으로 가슴을 후련하게 만드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대략 한 2만회 뭐 향해 네네.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우리나라를 지켜오는 과정도 어려움 속에서 지켜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자갈치 아지매가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그 좀 감시의 눈초리를 또 이렇게 좀 그 강하게 보이면서 견제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요. 1970년 1월 24일에 TV 방송이 개국을 했고 4월 15일에 FM 방송 그러니까 지금 88.9가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12월 22일부터 부산 MBC TV 컬러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그랜드 쇼를 기억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많겠죠. 이용구 아나운서님 그랜드 쇼는 어떤 쇼였습니까? 그랜드 쇼는 한마디로 부산 시민과 함께한 짭짤한 재미를 본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뭐 어차피 매표 했죠. 그때 당시는 조용필 씨도 오고 뭐 이주일 씨도 오고 그 당시에 부산 MBC를 비롯해서 KBS SBS 10대 가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10대 가수들이 부산 MBC 그랜드 쇼를 거의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1일 2회 공연했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유튜브 방송 보시면 그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억의 방송들. 그때 우리 김양화 가요 PD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같은 잔칫날 어떻게 한번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아이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교수님 이제 부산 MBC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MBC가 1959년 개국 이후 달려온 지난 62년의 역사, 우리나라가 성장한 현대사의 축소판이거든요. 과거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성장했고요. 민주주의를 또 성숙시켰습니다. 문화와 스포츠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코로나19 방역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잘 대처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 MBC도 부산 시민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즐거움을 주고 또 부산 시민의 친구로서 동반자 역할을 기꺼이 맡았어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문화적 성취를 국제사회가 함께 나누는 데 달려있는데요. 부산 MBC가 그동안의 방송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이 기대됩니다. 부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산 MBC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이죠. 이 방송이 MBC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고 저희들은 반드시 정도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또 부산 MBC에 바라는 점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영구 아나운서는 자연인이 되신 지 좀 되셨잖아요. 저희